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석구입니다.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챙겨봐야 할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표 중에서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기금의 매수 수량입니다.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오른쪽이 연기금의 최근 3개월간 누적 매수량입니다. 3개월간 총 5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중에 큰 손으로 꼽히는 연기금의 동향은 꽤 중요한데요. 자금력이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금 운용 액수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7.6%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참고로 연기금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기금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큰손이 주식을 사들였다, 이것도 물론 챙겨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의 자산 운영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기금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채권 몇 프로, 국내 주식 몇 프로, 해외 채권 몇 프로, 해외 주식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수치를 딱 정해놓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 비중을 조절을 했어요. 조절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된다는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투자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리밸런싱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해외 주식의 비중은 23.1%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국내 주식은 21.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기금은 작년 한 해 총 24조 원을 매도했고요. 올해도 비중을 작년보다 0.5% 낮출 계획입니다. 즉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판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주식 전체의 운용 자금이 줄어든다면 그 와중에 정말 알짜만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규모를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새로 매집하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연기금의 계속된 매수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기금의 매수 매도 현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떻게 보면 앞선 연기금의 매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선정한 국가 필수 전략 기술 10개의 디스플레이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AI, 5G, 첨단 바이오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업종이 선정되었는데요. 목표는 2030년까지 선도국 수준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지정한 전략에 선정되는 것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반가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규제 개선, 특허 개발, 기술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나 규제 같은 것들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보니 기업 활동을 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공공보다는 민간 혁신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갈 것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원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국유 기업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공공자금으로 지원받았고 대출마저도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등 전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격적인 공장 증설 등을 통해 매출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찾아서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로 디스플레이가 유망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 분야가 반도체, 2차전지, 수소 등에 밀려서 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느낌인데 다행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전략 기술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호용 LG 디스플레이 사장의 신년사 중에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만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신년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사 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전통적 수급형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수주형 사업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창출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고자 한다. 수급형 사업 구조에서 수주형 사업 구조로 바꿔난다는 말은 공급 우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격 협상력에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내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발언 하나 보겠습니다. 세분화된 고객 전략을 바탕으로 고수익 신규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도 수익, 그것도 고수익이라는 발언이 나왔죠.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왔고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좋고 공장 증설도 다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회사의 방향성을 수익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가장 신경이 쓰일 법한 공매도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1780만 주까지 공매도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130만 주 정도가 감소하면서 공매도 잔고는 1650만 주로 감소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고치였던 게 3000만 주 정도였으니까 거의 절반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차 잔고도 약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진입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르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공매도 재진입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LG 디스플레이 영상은 거의 좋은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찌 좋은 소식만 있는 주식이 있겠습니까? 분명 안 좋은 소식도 있을 텐데요. 추후에는 조금 경계해야 될 소식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